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이창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RO 모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RO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공정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삼투막 시스템과 이온 교환 수지, 나노 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EDI 시스템, 그 다음에 울트라 필트레이션, UF,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UF나 나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자를 그 크기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RO 시스템이나 이온 교환 수지나 EDI 같은 경우에는 이온 성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분리 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막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RO 시스템과 나노, UF, EDI 이런 부분인데, RO 시스템과 나노 필터는 약간의 유사한 그 디자인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이온 교환 수지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공정과는 다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DI는 전기를 이용한 일렉트로 디오네이션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와 이온 교환 수지와 이온 교환막을 이용한 시스템이고, UF 시스템은 우리가 울트라 필트레이션의 한해여가 막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보통 오늘은 이제 그 RO 시스템 쪽 부분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O 시스템에는 이제 우리 분리 공정이 앞에서 보였듯이 이제 여러 가지 분리 공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RO 시스템은 이온들의 피드 쪽의 이온의 농도가 50 ppm, 그러니까 50 ppm에서 약 한 5만 ppm 정도를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압 같은 경우, 이게 저에너지 이제 저압RO죠. 저압RO 같은 경우, BWRO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한 2000 정도.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BWRO, 그러니까 브레이키지 오러 같은 경우는 한 120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SWRO, 그러니까 해수 담수 쪽에는 한 8000에서 5만 정도. 이 이상 되게 되면은 이게 그 증발식이 아무래도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수석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경우,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온 교환 수지는 600 ppm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경제성이 없고 보통은 한 300 이하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RO 시스템은 크로스로 멤브레인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RO 그 분리막이고, 그래서 피드홀에서 이렇게 그 피드가 물이 통과되는 스페이스를 통과하면서 이온 성분들이 물은 빠져나가고, 이온 성분들은 여기에 그 분리막 그 위층에 쌓여서 농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운드리 에러에서 결국은 여기서 펄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속이 얼마나 빠르냐, 그 다음에 플럭스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멤브레인의 운전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RO 시스템은 크로스로 시스템, 그러니까 디렉트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앞에서 MF나 UF 같은 경우에 직접 영화 같은 경우하고 약간 이제 틀린, 거기도 크로스로가 있습니다만은 RO 시스템은 크로스로 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RO 시스템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하이프레저 펌프에서 이게 RO 멤브레인이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이제 그 스페이스가 이제 콘센트레이트 스페이스 쪽이고, 요 딜레이트 스페이스 쪽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듈은 보통 멤브레인 엘리멘트하고 프레저 베셀을 보통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럭스는 처리유량, 이쪽에 나가는 이제 퍼메이트의 처리유량을 요 막 면적으로 나눈 것을 플럭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LMH 같은 경우는 리터 퍼 메타자성 파워 이렇게 보통 표시라고요. 회수율 같은 경우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말씀하는데, 회수율은 처리유량을 곱하기 100해서 유입수유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수유량은 여기 퍼메이트 처리수유량을 휘드 쪽에 나오는 유립수유량으로 나눈 것에 퍼센티지로 100분율을 하게 되면 회수율이 되고요. 염투과율은 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이온 성분들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처리수의 염농도, 퍼메이트 쪽에 나가는 이 처리수의 농도와 그래서 유입수의 농도로 나누고 그래서 100을 곱하게 되면 이제 100분율이 되겠죠.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배제율은 염투과율과 염배제율에서 자꾸 혼동을 좀 일으키시는 분인데 염배제율은 전체에서 염투과율을 나타낸 것을 말해서 여기 염투과율 있죠. 그래서 100에서 염투과율이 뭐 90%다, 아니 10%다 그러면 염배제율은 9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보통 RO 같은 경우에는 뭐 99%, 뭐 9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배제율을 하고 염투과율의 차이를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RO 모듈에 RO 이제 그 엘리멘트 우리가 뭐 모듈하고도 엘리멘트 하는데 모듈은 사실은 이제 배설까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엘리멘트의 이제 구조들을 그때 한번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똑같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피드 쪽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피드가 들어가고 요 부분들이 피드 스페이스 쪽 부분들과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지금 농축되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멤브레인을 RO 멤브레인을 통해서 처리된 그 이온들이 제거된 그런 부분들은 퍼메이트 캐리어 메터리얼 같은 이게 퍼메이트 스페이서 그러니까 처리 스페이서를 통해 가지고선에 여기 그 퍼포레이트 프로덕트 튜브라 해가지고 그 프로덕트 튜브 쪽으로다가 이렇게 모여서 처리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RO 시스템의 그 엘레멘트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그 압력과 그다음에 리커버리 이런 그다음에 피드오러의 TDS에 따른 그런 그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여기는 필름텍 엘리멘트 쪽 부분들에서 DW는 이제 탭 비더 쪽이고 BW 브레이키시 워러, 그다음에 SWRO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그 피드 워러 수질이 BW 같은 경우는 한 2000 ppm NaC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압력은 한 15bar 정도 pH라 해가지고 리커버리는 한 15%. SWRO 같은 경우는 한 32,0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5bar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한 20분 정도 테스트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RO 모듈을 테스트를 해서 업체에서 테스트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O 엘레멘트의 그 멤브레인은 모든 많은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거의 그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뭐 97%, 99% 이렇게 나트륨 같은 경우는 한 97%, 거의 대부분 9%, 8, 9%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질의 제거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SM 자료에서 보통 이제 비브레이크에 들어간 일반 그레이드입니다. 브레키시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름알데히드나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파놀, 요소 이런 부분들이 제거율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메탄올 같은 경우는 뭐 30% 이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분자량이 조금 이제 적긴 하지만 이제 적은 쪽이 아무래도 좀 이제 덜 제거되는데 뭐 요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70%밖에 제거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경우 제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뭐 그 화학적 산소나 TOC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이상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보통 이제 이러한 물질들의 용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리 수질 쪽에서 TOC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O 그 엘리멘트는 보통 이제 어떤 그 모델 남바들을 이렇게 하는데 다 메이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CSM 자료에서 근데 이 RE 같은 경우와 앞에 있는 것은 이제 RE는 역삼투 분리막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80은 이제 8인치를 보통 얘기를 하고 40은 이제 40인치 길이를 말하고 B는 이제 첫 번째 B는 이제 염송이고 그다음에 뭐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넓은 낙면적 뭐 이렇게 해서 각 메이커마다 이런 모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메이커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면서 선정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CSM 자료에서 나오는 이제 RO 모듈의 제품명에는 RE8040, 뭐 B3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거율은 보통 99.7%, 뭐 이렇게 하고 이제 40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뭐 8인치, 4인치, 예, 그 다음에 2.5인치 이러한 모듈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CSM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 테스트 컨디션이 NaCl 한 뭐 2000ppm, BW 같은 경우는 225 psi, 25도씨 리커버리 시어권 또 거의 아까 필름텍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조건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필름텍에 나오는 이제 그런 뭐 엘리멘트 타입의 모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NF는 이제 그 나노 필터 쪽을 얘기하는 거고, TW 같은 경우는 이제 탭 필터 쪽 부분들이고, 이제 SW는 BW는 브레이크 C, SW는 C5로 쪽 부분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데 약간씩 업체마다 그 퍼미트 프로우라든가 이런 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레이에 나오는 이제 일본 도레이의 이제 브레이크 시버러 쪽에 대한 TM에 대한 이제 시리즈고, 요거는 옛날에는 CSM에서 도레이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SWRO 쪽은 CSM에서 만들지 않고 일본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C5로 쪽 같은 경우는 TM 시리즈가 이제 TM 8240M 뭐 400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그 모델 엘리멘트의 남바가 이렇다는 모델명이 이렇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지하시고 이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실이 그 RO 엘리멘트 쪽에 나오는 오퍼레이팅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요 CSM 자료에 이제 그 8040 예, 쪽입니다. 브레이크 시버리 쪽인데, 맥시멈 프레저 드롭은 엘리멘트 하나당 0.1, 그러니까 한 1바 정도 되고, 맥시멈 240인치니까 이거는 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한 4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저는 41바 정도 되고요. 피드 프로우, 이게 이런 거 좀 주시해야 되는, 그 맥시멈 피드 프로우하고 미니멈 콘센트레이션 프로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O를 디자인하실 때 피드 쪽 보니까 피드 프로우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농축수 쪽 부분들은 유량이 너무 낮으면 또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는 45도 보통 40도 이하로다가 운전을 하죠. 오퍼레이팅 pH는 2에서 한 11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4에서 10 정도 범위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가 이제 낮은 경우에는 연배제율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CIP 쪽 pH는 1에서 13 정도,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폴리아마이드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TFC 같은 경우에 맥시멈 클로라이드 콘센트레이션이 0.1ppm 이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앞쪽에서 혹시 그 응집 심전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0.05ppm 이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4인치도 거의 비슷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RO 시스템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량이 이제 그 콘센트레이션 쪽 부분들의 유량이 너무 적으면은, 유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 막을 통과하는 유속이 늦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파울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면서 스케일 파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같은 경우도 아주 미세 파티클들은 이렇게 유속이 좀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쌓이게 돼서 이제 파울링이 되니까, 유량이 많으면은 차압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유량이 많은 경우 너무 많게 되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유량이 너무 많으면 이 멤브레인 그 엘리멘트를 통과하면서 차압이 하니까 이렇게 그 압착을 시켜가지고 멤브레인이 이제 손상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지금 그 피드 쪽에서 했듯이 피드 맥시멈 유량과 그다음에 그 농축수 쪽의 미니멈 유량을 RO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필름텍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하이프레저 드롭이, 그러니까 앞쪽에서 유량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파티클들이 많이 갔을 때 압이 많이 걸린 경우에 밀려가지고 이 멤브레인 자체의 모듈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러한 데메이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WR하고 고압 같은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피드 쪽 유량과 어떤 델타 P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멤브레인의 이제 스케일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브라인 사이드 쪽에 농축 부위 TDS가 높은데 유량이 미니멈 유량보다가 더 낮게 되면은 이런 스케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은 그 스페이서 쪽에 프로가 지나는 콘센트리 스페이서 쪽에 그 망사들이 자국이 돼 있는, 각인이 돼 있는, 임프린트 돼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RO 시스템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모듈에 대하여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RO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